하륜과 더불어 이방원의 공신으로 활약한 이숙번. 그도 하륜처럼 대하드라마의 조연으로 여러 차례 꾸준히 나왔는데 하륜과는 여러모로 달랐으니 제왕의 책사 이미지는 하륜이 가져가고 행동대장은 이숙번이었으며 결정적으로 둘의 노년기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숙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숙번은 1373년생으로 1393년 조선개국 이후 첫 과거시험에 합격한 뒤 시 안산군사 벼슬에 오르고 운명의 1398년 무인년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수비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상경하는데 당시 정도전일파에게 사병을 뺏긴 정안군 이방원 측은 서울 안에서 합법적으로 관군을 지휘하는 이숙번을 포섭하고 과감하게 정도전일파 제거 계획을 밝히는데 그런 일은 손바닥 뒤집듯 엄청 쉬운 일이라며 이방원 진영에 가세하게 되죠. 은밀히 확보한 이숙번의 군대는 소수였지만 거사촉이 빠르게 선제 타격을 가해서 정도전을 기습해 제거해버리고 경복궁을 위협해 기선을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무인년 쿠데타가 성공하고 1399년 우부승제에 임명되어 새로 즉위한 정종을 감시하고 이방 간의 난을 진압하는 등 태종의 오른팔로 활약하게 됩니다. 태종이 즉위한 뒤엔 좌군 총재가 되어 민씨 형제와 함께 군부의 실세로 거듭나고 민씨 형제 숙청에도 앞장을 서는 등 태종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이숙번에 대한 태종의 믿음과 총애는 상당했으니 군부의 여러 요직을 거쳐 병주판서에 오르고 이후 의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되죠. 그러나 이숙번은 이런 태종의 신뢰를 믿고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뒤집는 쿠데타도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라 할 만큼 언행에 거침이 없었던 이숙번은 여러 공신들은 물론 상황인 정종에게도 오만방자했는데 정종과 이숙번의 악연은 1399년 우부승지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이방원이 붙인 스파이였죠. 이때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 자기 옆에 붙은 비서관이 대놓고 스파이 짓을 하니 정종 입장에선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었죠.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한양도성에 서문을 세우고 길을 만들 때 이숙번은 자신의 집 앞에 길을 내는 걸 반대하며 상황 정종의 거처인 인덕궁 앞에 서문을 세우라며 압력을 행사하죠. 자신의 집 앞에서 공사를 하는 게 시끄럽다며 임금의 형이자 상황의 궁 앞에 공사장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이는 정종보다 권세가 강하다는 증거이며 상황인 정종을 그만큼 우습게 봤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데 태종이 정종을 아른하고 배웅하러 갈 때 이숙번과 하륜 등이 이를 못 보고 풍악을 울리고 놀며 임금과 상황에게 예를 올리지 않으니 당연하게도 대가는 이숙번 등을 탄핵했고 태종은 모르고 그런 것이니 넘어가자 했지만 이숙번은 적반하장으로 하륜과 함께 대간을 역으로 탄핵하려 하고 여러 정승들에게도 서명을 요구합니다. 정승인 성성민, 남재 등은 어이가 털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수에 서명을 못한다고 하자 이숙번은 한밤중에 여러 정승들의 집을 찾아가 우격다짐으로 서명을 압박하고 결국 성성민 등에게 서명을 받아내 상소를 올리죠. 그래도 이때까진 태종도 오냐오냐 했던 듯 보이지만 점차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며 이숙번에게도 숙청 플래그가 뜨기 시작하죠. 태종이 가장 예민하게 여긴 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세자 문제인데 차츰 이숙번은 선을 넘기 시작하니 1416년 2월 조정에서 맹인중과 과부가 간통한 사건을 처벌하려 할 때 온건론을 주장한 이숙번은 태종의 판결이 잘못됐다 떠들고 이를 세자 이재에게 논하니 이를 들은 태종은 불쾌하게 여기고 이런 어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숙번은 또다시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는데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박은이 이숙번을 제치고 우의정에 오르자 이를 두고 꼬인 소리를 하며 여러 번 조정회의에 불참을 하니 태종도 슬슬 숙청의 칼을 만지작거리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정치구단 대신들은 이숙번의 탄핵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숙번의 행동은 분명 불경이었고 평소 원로 대신부터 대간까지 미운 털이 박혔던 터라 탄핵의 강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태종은 공신노권을 회수하고 얼마 뒤 이숙번을 도성에서 내쫓아 유배지를 셀프로 정하는 처분을 내리는데 그 뒤 세자에게 몰래 화를 주며 아첨을 했던 구종술환자와 친하게 지내며 내통했다는 탄핵이 들어오자 가뜩이나 세자 문제로 예민해 있던 태종은 1417년 아예 경상도 함양으로 유배를 때리니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었죠.
대신들은 이숙번의 머리와 몸통을 따로 놀게 만들자며 태종에게 강력하게 추청하지만 태종은 이를 저지하며 이숙번을 변호해주고 끝내 목숨을 살려줬지만 상황이 된 태종은 세종에게 이숙번을 절대 풀어주지 말라 신신당부하니 효자 세종은 이를 받들고 이숙번은 함양에서 20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하니 아나무인의 이숙번도 어느덧 60대가 됩니다. 그러다 세종 20년인 1438년 왕자의 난 당시 기록이 애매한 게 있다며 세종대왕이 관련자들의 자문을 구하란 명을 내리고 이때 관련자였던 이숙번도 소환되어 이에 대한 자문을 한 뒤 다시 유배지로 내려보내라는 주변의 간언을 무시한 세종의 배려로 간신히 유배가 풀린 이숙번은 그 후 경기도 일대에서 살게 되고 1440년 67세로 세상을 뜹니다.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나온 이숙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아나무인에 오만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숙번이 나름 유능한 인물이었고 반역할 의도는 없었으나 아버지 태종이 중용치 말라 해서 쓸 수 없었다고 평하죠. 실제로도 그는 문무를 겸비했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태종의 어심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었죠. 선입파동 때도 태종이 꿈을 들먹이자 이를 눈치챈 이숙번이 해몽을 해주며 선의를 거둘 것을 간언했고 민시형제 제거에도 적극 가담을 한 것을 보면 눈새는 아니었지만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신만이 왕의 어심을 하는 자란 자만심에 주위 사람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고 권력과 오만에 빠져 눈이 멀어 끝내 태종의 영린을 건드려 파멸한 것이었죠. 전형적인 아나무인의 권신 이숙번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